자, 앞에서 설명드린 걸 간단하게 제가 어느 날 슬라이드에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기업 조직은 땡땡하게 생각하고 땡땡하게 일하되 모두가 땡가지 일을 한다. 밑에 땡가지는 아시겠죠?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일하고. 왜? 사람도 무수히 많고 부서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거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하나로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로 생각하면 바로 망합니다. 예, 그냥 떨어지는 거죠.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일하되, 그러나 조직은 역설적으로 모두가 한 가지 일을 한다는 역설을 같이 소화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일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이나 일은 n분의 1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일을 한다라는 그 부분을 할 때 리더십을 좀 더 발휘하셔야 되는 거죠. 되시겠죠? 예, 자기의 생각이 모두가 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도 안 되잖아요. 저도 애가 셋인데 예, 집에서도 어려워요. 이제는 n분의 1도 아니에요. 거의 그 작은 n분의 1이에요. 옛날에는 대문자 n분의 1 정도는 됐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의견이 예, 고려의 대상이 없음, 일고의 재고의 가치가 없음,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다양하게 하되 한 가지 일을 한다. 그 한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래야 조직이 힘이 있거든요. 아까 조직은 공동의 목표나 비전을 공유한 그런 사람들의 집합을 조직이라고 했다면 그 조직이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한 가지를 할 때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재무회계적인 숫자도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필수. 이거 비즈니스 언어라는 거 다 아시죠? 기능의 변화 방향.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계자금 중심에서 경영 의사결정 지원. 그래서 재무회계 부서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핵심적인 일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기능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상위로 올라가면 재무회계의 핵심 역할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결정하는 사람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그걸 못하면 기능을 잘했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재무회계 기능 그거 맞춰가지고 법적 기준 맞춰가지고 제출하고 이거 하는 것만 해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막 결산하면 한 달씩 밤새고 여관 잡아놓고 하고 이걸 부영담처럼 얘기하고 이랬어요.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도 그렇게 안 해요. 거의 실시간 나와요. 조정만 하면 되지 거의 실시간 나오고 2, 3일 아니면 다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핵심 기능이 뭐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 우리 회사가 보다 나은 의사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100% 좋은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잘못된 결정을 피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상태로 가는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번 다 옳은 결정을 할 수는 없죠. 인간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하나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점은 뭡니까? 엄청 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what to do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not to do. 뭘 안 해야 될까? 안 하는 걸 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아니, 그 개인이나 조직이나 안 해야 될 걸 하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데미지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재무회계의 핵심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다 아니면 의사결정력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회계를 알아서 뭐 비장을 하실 겁니까? 경리회계 장부를 작성하실 겁니까? 예. 본인이 하는 일에 판단을 제대로 하고 아니면 본인이 도와드려야 될 분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할 수 있다면 이 수단을 써서 그러면 제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거 하느라고 75% 썼죠. 일 많고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요번에 25%로 줄었고 드라마틱하게 의사결정 지원이 75%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는 많이 변했고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조직은 비전과 목표를 중심으로 방법론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가 아까 피라미드로 설명을 했고 그러면
결과나 성과가 나오는데 그걸 평가해서 강화할 건지 수정 보완할 건지 새로운 전략을 창출할 건지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럴 때 재무회계를 수단으로 해서 어디다 더 집어넣어야 되는가, 어디를 빼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뭔가, 이런 질문들을, 제대로 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그걸 회계에서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통제 방식이에요. 숫자 쭉 갖다 놓고 야 숫자가 이게 뭐야? 숫자는 이미 결과예요. 과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 맨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통제 방식은 요즘 안 씁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피해야 될 게 오판, 잘못된 결정. 여기 계신 분들 수준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하면 조직은 움직이거든요. 네, 움직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움직이면 언제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죠.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이미 리소스나 이런 건 다 쓴 상태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로 오해를 하셔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나 제약회사가 어떤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이게 FDA나 식약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재무회계적인 분석으로 알 수 있는가? 없다. 왜? 없으니까요. 두 번째, 신상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재무회계적인 분석으로 될 수 있는지 안 될지 알 수 있는가? 없다.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있는가? 없다. 왜? 재무회계는 모릅니다. 이걸로. 재무회계를 아시는 분이 이걸 알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또 큰일이 납니다. 예. 야,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재무회계는? 딱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이 정도 나와야 사업이 되는 걸로 본다. 요거 딱 하나 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다른 파트 분들이 딱 요 얘기를 안 하세요. 그것만 빼고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두 파트가 되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가 사실 거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배경 부분은 좀 했고요. 제가 F6라고 해서 6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전제 조건이 되는 게 F0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사업과 재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사업이 있고 재무회계는 이쪽에 하나 있어서 두 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가 먼저 올 수 있냐?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비즈니스가 퍼스트고 비즈니스가 있으면 재무회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두 개는 같다, 이렇게 봅니다. 똑같이 생겼냐? 아주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 퍼스트, 재무회계가 세컨드. 사업을 보고 재무회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재무회계를 보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사업이구나를 보실 수 있는, 이걸 보고 이걸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고, 이걸 보시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를 가늠하실 수 있는 상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재무회계, 경영 차원의 재무회계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사업과 재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됐고 나는 돈은 모르겠고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돈은 모르겠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책임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재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조직에는. 영업하시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예시로 드는 겁니다. 영업하시고 판관비 마음대로 쓰고, 야, 알아서 처리해. 사장님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야, 그러라고 내가 너 월급 주고 여기 앉혔잖아. 이렇게 오래 해오신 분들은 사업하고 재무회계가 어떻게 똑같냐? 다른 거 다 아는데. 난 내대로 하고 그걸 처리하는 게 니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백날 얘기해봐야 사업과 재무회계가 똑같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또 판관비 막 그렇게 쓰신 분들은 뭐예요?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그리고 막 쓰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요. 네. 옛날 일은 잊어버리시고요. 또 이렇게 감정이입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양보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를 다루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근데 지금은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변화가 많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보신다면 이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사업과 재무는 같다라고 보셔야 돼서 사업으로 움직이는 게 재무회계로 표현되고 재무회계를 보고 사업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과거와 같이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제 조건이요. F6 6가지 첫 번째 쉬운 거부터 가겠습니다. 재무는 맨 앞에 계시니까 예의상 물어보겠습니다. 재무는 좋습니다. 자, 마스크 쓰셨지만은 저는 이제 그냥 하니까 마스크 쓰셨으면 한번 해보실까요? 재무는 하면 뒤를 좀 쭉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는 돈에 관한 것이다. 돈에 관한 것이다. 네. 되셨죠? 가장 유치한데 이 전제 조건이 안 되시면 재무회계 교육이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조직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쓰시면 됩니다. 돈에 관한 것이라면 재무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R&D를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게 돈과 관련이 있다면 재무적인 사안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죠? 사랑을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나 돈과 관련이 계제가 되면 재무적인 사안으로 봐주셔야 돼요. 사랑도.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 이러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해결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정을 돈으로 따질 수 있냐? 없습니다. 홍보 마케팅의 효과를 돈으로 다 따질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과 결부가 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재무적인 사안으로 다뤄야 된다. 같이 다뤄야 된다까지는 양해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균형을 잡으셔야 얘기가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돼요. 작품을 봤어요. 작품을 어떻게 돈으로 따져요? 못 따지죠. 못 따집니다. 근데 그게 돈과 계제가 된 상황이라면 재무적인 상황으로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은 바텀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F1입니다. 돈에 관한 것이라면 재무적인 것이다. 너무 이래도 안 된다. 왜 이래도 안 되죠? 재무는 심플합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이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효과가 날까를 생각하는 게 재무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물론 가끔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이러면 역효과 나기 때문에 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F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겁니다. 요거. 왜 자꾸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걸 집어넣는 거야? 재미로 재미로. 자, 한재건님도 저하고 눈이 마주치셔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는 사람. 그 위에 거를 사회생활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돈의 관점으로만 사업을 봐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돈의 관점으로 도 사업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돈의 관점으로만 사업 보면 사업 안 됩니다. 뒤에도 설명드리지만 안 됩니다. 오히려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돈의 관점으로도 사업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조직이 이 바텀라인이 안 돼 있으면 기능적 재무회계를 아무리 꽂아 넣어도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기 싫은데 수학 시간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20년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돈의 관점으로만 사업을 봐서는 안 되고 돈의 관점으로도 사업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F1입니다. 재무의 안경 하나씩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업과 재무는 같다 그랬는데 사업과 재무가 반영되는 순서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사업이 퍼스트. 그러면 재무회계로 반영될 수 있다. 뭐로 반영되냐? 장부. 그 장부가 뭐냐? 대표적인 장부가 재무제표. 재무제표 중에 또 대표 선수가 뭐냐? 재무상표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되셨죠? 뭐가 퍼스트? 사업.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재무회계로 반영된다. 되셨죠? 뭘로 반영되냐? 장부. 장부의 대표 선수는 재무제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사업이 재무제표로 대충 어떻게 들어가는지 골격을 잡고 계셔야 돼요. 예, 이게 골격이 안 되고 네가 알아서 해라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대충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재무제표 장부에 이렇게 반영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면 재무제표 장부를 보고 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업종은 이 회사는 이런 업종인 것 같은데가 장부만 보고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이해되면 그걸 보면은 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무제표를 항상 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장부를 맨날 내놓고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급이 위로 올라가시거나 하면 간단하게 10분 안에도 그런 얘기를 진행하실 수 있게 장부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장부에 기반한 지표를 보고 합니다. 이걸 재무지표 혹은 성과지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표로 얘기해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재무제표를 보고 그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BA 가서 공부할 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걸 봤더니 거기 온 사람들에는 한 10년에서 15년 현업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저는 이제 직장 경력 한 3년 있다가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현업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너무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딱 그 차이더라고요. 왜? 비즈니스 퍼스트 이해가 되면 이게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공부할 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현업에 있는 분들은 조금만 해줘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표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만 보고도 이 지표가 문제가 된다면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디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이 지표가 움직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의 대화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가능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대충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김에 하나만 더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야 된다. 그러면 뭘 보냐? 기업 가치로 수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우리 회사는 조그만한데요. 상관없습니다. 네. 기업 가치를 제가 직장인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업 가치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면 본인이 받는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네. 회사는 어쨌든 기업 가치라는 걸로 우리 회사의 가치라는 걸로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시든 간에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라는 기본적인 어떤 궁금증, 의문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까지 가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 요게 전부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 부분이 재무회계의 기업 재무회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스킵하고요. 하나만 질문해 볼까요? 사업하려면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템이 있으면 사업 진행 단계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진행 단계라고 볼 수 없고 이것과 결합해야 진행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뭐랑 결합하면 아이템이 돈, 자본과 결합하면 사업 진행 단계로 봅니다. 무조건. 예.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회사에서 사업 아이템이 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업 아이템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진행 단계로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진행 단계로 보려면 뭐와 결합해야 된다? 돈, 자본과 결합하면 진행 단계로 본다. 진행 단계 이전에 준비 단계에서 핵심은 뭐냐? 사업 아이템을 명확히 하는 거. 두 번째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필요한 돈과 결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사업이 뭐 어떻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자본과 결합하면 사업 진행 단계로 가고 그때는 숨만 쉬어도 진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업 아이템이 자본과 결합하면 진행 단계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사업 진행은 뭘 가지고 사업 진행이라고 하는가? 예를 들면 생수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뭘 가지고 생수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가? 생수를 만들고 파는 걸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떤 상품 서비스를 만들고 팝니까? 아니면 떼어다 파는 거, 유통업도 그 안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품 서비스를 만들고 팝니까? 그 만들고 파는 게 사업입니다. 사업행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업 아이템과 자본이 결합하고 핵심 활동은 만든다, 생산, 판다, 판매, 생산, 판매를 사업 진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용어로는 영업 활동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파는 걸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재무적 관점에서 사업 진행의 의미는, 자, 자본 아이템은 재무가 아닙니다. 이쪽은 재무가 아니고, 이게 자본과 결합하면 사업 진행. 사업이라는 거는 만드는 거 뭡니까? 재료, 인력, 경비, 설비, 공장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면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나오면 이거를 팔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본과 결합해서 이렇게 만들고 팔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고, 그걸 기업 재무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매출 혹은 매출 채권. 현금 거래 안 하죠. 매출 채권의 형태로 들어와서 현금화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사업 전체의 구조도입니다. 이 구조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요 부분 만들고 파는 게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요 부분을 한번 보시죠. 요거를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재료도 사고, 인력도 쓰고, 경비도 쓰고, 공장도 짓고, 설비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업이에요. 요 사업을 세부적으로 써놓은 거를 아까 드린 재무의 안경을 쓰고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재무의 안경을 쓰고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돈을 쓴다. 자, 돈을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사업하는 거라는 표현을 아까 했는데, 사업하는 거를 재무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돈을 쓴다예요. 그러면 공식이 하나 나오죠. 사업한다는 거는 뭘 한다는 거다? 돈을 쓴다는 거다. 이해되셨죠? 사업하는 거는 뭐다? 돈 쓰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쓴 거의 결과가 돈 버는 거죠. 우리는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잖아요. 사업의 핵심은 뭐다? 돈을 쓰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죠. 사업 잘하시고 싶다는 얘기는 재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됩니까?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정도 돼야 이제 재무에게 제가 수업할 마음이 나요. 뭐냐? 아, 야, 그러면은 돈을 잘 쓰는 거는 어떻게 알아? 돈을 잘 썼다는 건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어떻게 알아? 이런 궁금증이 머리에 생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사업을 잘하고 싶다라는 게 이런 재무회계적인 궁금증으로 전환이 돼야 재무회계가 사업에 필요한지 안 한지 이 생각이 좀 들지, 안 그러면 안 되시는 거죠. 궁금증 드시죠? 사업 잘하는 건 결국 돈 잘 쓰는 거네. 그러면 돈을 잘 썼다는 건 어떻게 알고, 못 썼다는 건 어떻게 알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어떻게 알지? 이런 궁금증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무회계를 땡겨가지고, 야,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보는 거냐? 우리 회사는 그걸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매출 들어오고 이익 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함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돈 한 번 들어오고 여기 돈을 쓴다 한 번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팔면 돈이 들어온다 돈 한 번 있죠. A, B, C 돈이란 단어 총 몇 번? 3번. 이 총 돈이란 단어 3번을 이해하시면 기업 재무 전체를 이해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재무 전체를 이해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시면 A와 B를 묶으면 어떻게 해요? 재무상태표. B와 C를 묶으면 손익계산서. A, B, C가 돌아가는 걸 묶으면 어떻게 해요? 현금흐름표. 이렇게 해서 사업이 퍼스트.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대로 반영이 돼서 뭐로 반영된다? 장부로 반영이 된다. 재무제표로 반영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시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반영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됩니다. 아까 아이템이 있으면 자본과 결합해야 된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그 자본과 결합할 때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부분의 장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의 종류는 딱 2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빌리던가 투자받던가. 네, 빌리던가 투자받던가 2가지 종류의 돈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사업하는데 들어간 돈이 빌린 돈인가 투자받은 돈인가에 대해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빌린 돈 얼마고 투자받은 돈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구별이 있으셔야 되고 전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구별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반영이 되냐? 재무상태표 오른쪽 위에는 빌린 돈 이름 부채, 아래는 투자받은 돈 이름 자본. 부채는 다른 말로 빌린 돈 타인 자본, 투자받은 돈은 자본을 다른 말로 자기 자본. 그래서 부채와 자본 합하면 총자본,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합하면 총자본. 이 돈은 왜 조달했는가 질문하면 사업하려고 조달했기 때문에 사업한다는 것은 아까 재무적인 의미가 돈을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돈을 쓰는 게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가? 그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자산만. 이해되시죠? 아, 사업하느라고 돈 쓴 게 자산만에 정리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첫 번째 자산만을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중시하고 자산을 보는 겁니다. 사업하는 게 재무적으로는 결국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저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돈 쓰는 거는 돈 조달한 범위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총자산과 총자본은 같다. 이 개념으로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사업하려고 돈 쓴 게 반영된다는 거 하고 또 하나의 기준. 맨 위가 현금이고 아래로 갈수록 현금과 멀어진다. 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맨 위가 현금, 아래로 갈수록 현금과 멀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박스가 두 개 있는데 위에 박스의 의미는 뭐다? 재무적 의미는 뭐다? 돈이다. 현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좌자산이라고 써 있는데 난 본 적이 없어. 당좌자산. 근데 의미는 알아. 뭡니까? 현금. 재고자산이라고 써 있는데 재고자산 내가 잘 모르지만 하지만 재무적 의미는 알아. 뭡니까? 현금. 자, 여기는 돈으로 현금으로 보는 건데 당좌자산 현금은 이름이 똑같으니까 100% 현금. 매출채권 본 적은 없지만 재무적 의미는 현금으로 본다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현금이 아니니까 100%는 아니야.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매출채권이 몇 프로 현금화 되는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메인 이유는 한두 가지 정도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해지는가? 이런 게 전공하지 않고 배우는 재무관리죠. 두 번째, 재고자산. 재고자산도 재무적 의미는 현금이다. 매출채권만큼은 아니지만 재고자산도 현금으로 본다. 이런 개념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 현금화 되는가? 안 되는 이 포션 중에 주요한 이유는 뭔가? 상황이 바뀌면 어떤 이유가 더 중요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재무관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위에 박스는 통틀어서 뭘 기준으로 본다? 현금화 어느 정도 되는가? 왜 방해를 받고 있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밑에는 뭡니까? 돈이 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이에요. 네, 뭐 장비 설비 샀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사업할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A라는 장비를 샀어. 근데 샀더니 한 1년 썼더니 잘못 샀어. 그리고 B라는 장비를 또 사야 돼. 그러면 돈을 잘 썼다 못 썼다? 예, 잘못 쓴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밑에 있는 유형자산, 밑에 있는 자산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그걸 샀을 때 제대로 썼는가 아닌가를 트래킹해야 돼요. 사는 데만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트래킹을 잘해서 산 목적에 제대로 쓰면 돈을 잘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총자본과 총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돈을 얼마 벌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간단한 수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번 거에서 쓴 거 빼면 남은 거의 구조가 손익계산서입니다. 번 거에서 쓴 거 빼면 남은 거 이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 기억하실 게 1년간 번 거에서 버느라고 쓴 거를 빼면 1년간 남은 거가 이 제대로 된 워딩입니다. 뭐라고요? 1년간 번 거에서 버느라고 쓴 걸 빼면 1년간 남은 거. 요 구조로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총 번 거는 매출액 하나인데 왜 이익은 여러 가지냐? 이익은 내가 쓴 거를 어느 걸 빼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야, 총 번 거에서 만드느라고 쓴 거 빼고 얼마 남았는지 해봐. 그 회사 운영비까지 빼고 얼마 남았는지 해봐. 아니면 이자까지 주고 얼마 남았는지 해봐. 세금까지 주고 얼마 남았는지 해봐. 이렇게 요 산식에서 번 거에서 쓴 거 빼면 남은 거 이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쓴 거를
궁금증에 따라서 쓴 거를 어느 걸 가지고 수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익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나온 기준이 아니더라도 회사 내에서 우리는 뭐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하고 R&D에 들어간 비용 빼고 얼마가 남는지 해봐. 이런 것들도 요 순식을 준용해서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핵심 산식은 뭡니까? 1년간 번 거에서 버느라고 쓴 거 빼면 1년간 남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1년간의 성적표라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성적표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아빠, 이 성적표가 날 다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겠어요?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노타임으로 없지. 어떻게 이 성적표가 우리 아들을 다 나타내겠어? 이렇게 노타임이 중요합니다.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버벅거리면 안 돼요. 했더니 그치?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하다못해 알바를 하려고 그래도 학생인 이상 성적표를 맨날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회사도 손익계산서가 여러분 회사의 능력이나 이런 걸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상 계속해서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대목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조직 구성원은. 우리를 다 나타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회사인 이상 계속 성적표를 제출하라 그러니 이 성적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알고 성적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회사를 좀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평가의 방식이 어떤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사업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랑 어떻게 연결됐는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F2부터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래도 경영자들이시니까 요 재무상태표 경영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아까 이 부분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재무상태표 이 부분은 아까 그렇게 자산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경영자들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임원들하고 상의하면서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되지만 이 CEO는 핵심적으로 CEO나 CFO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경영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재무상태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쪽 편은 자산은 크게 두 가지. 영업용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으로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초점을 두시냐면 영업용 자산 전체를 놓고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고수익 자산과 저수익 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무회계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어느 게 고수익 자산이고 어느 게 저수익 자산인지는 재무회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자산이 영업용 자산은 얼마고 비영업용 자산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영업용 자산 중에서 고수익이라고 우리가 기준해놓은 고수익 자산은 얼마고 저수익 자산은 얼마인가. 이 부분을 구별해서 경영의 핵심 행위는 뭐냐면 영업용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이 적정한가를 따져서 항상 적정하게 유지하려 해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저수익 자산이 끊임없이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해서 자산 수익성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저수익 자산이 그대로 방치되도록 두거나 이러시면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저수익이고 어떤 게 고수익이냐 하는 거는 실무의 도움을 좀 받으시더라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저수익 자산이 항상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단기 전환도 가능하고 어떤 거는 그렇게 파악은 됐지만 1, 2년 안에 안 되고 3년, 5년을 보고 전환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항상 자산이 좋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항상 이제 현업에서는 손익계산서로 특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가지고 이제 매출액하고 씨름을 하시는데 그거는 1년간의 실적, 우리 회사가 1년간의 성적이 어떠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이 어떠냐 하는 부분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경영,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수익성 있게 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 가까이 가지고 마시고 네.
발음이 좀 이상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안 가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대면에서 하던 버릇이 나와가지고. 거기 뒤에 마스크 떨어졌네요. 아, 네. 네, 마스크 쓰고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2에서 F6까지는 타이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안에 다 하기는 저기 한데 또 경영자분들은 타이틀만 드려도 하나를 알면 열을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라 자, 재무의 F1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F2부터는 거기에다가 얹으시면 되는데 재무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땡땡과 땡땡은 같다. 영어 단어로도 되는데요. R로 시작합니다. 뭐냐면 리스크와 리턴은 같다. 위험과 보상은 같다. 이 개념이 있으셔야 재무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크와 리턴은 같다. 그 말씀은 들어봤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씀은 들어봤죠. 그 개념인데요. 위험과 보상은 같다. 몇 년 전에 이제 강의를 하니까 자꾸 코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업 재무를 하니까 그쪽을 많이 다루지는 않아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해봤어요. 코인을 자꾸 물어보는데 그게 잘 되면 떼돈을 법니까 그랬더니 떼돈을 번대요. 그럼 잘못되면 쫄딱 망합니까 그랬더니 잘못되면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네. 잘 되면 떼돈을 벌고 잘못되면 쫄딱 망한다. 이러면 정상입니다. 재무적으로. 2, 3년 전에 파생상품 은행들 문제 생긴 거 아시죠? 그 파생상품,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파생상품이 거기에서 얘기한 이자율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4에서 5%를 은행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4에서 5%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중에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2% 안쪽이었어요. 자, 2% 안쪽인데 4에서 5%를 그 정도 안전성을 가지고 4에서 5%를 준다는 거는 수익률을 100에서 150%를 더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익률이 100에서 150% 더 높은 만큼의 리스크가 반드시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대체로는 안전하지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수익률이 100에서 150% 높은 만큼의 리스크를 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재무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친구가 예전에 펀드를 하나 가져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 펀드가 괜찮은지 한번 봐줘. 제목을 보니까 하이 일드 펀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드라는 단어 대신 리스크로 바꿔봐 그랬더니 왜? 그래서 같은 말이야 그랬더니 반대말인데 위험하고 수익은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느낍니다. 반대말. 근데 저희는 같은 말로 느끼니까 보니까 하이 리스크 펀드는 하이 일드 펀드는 하이 리스크 펀드인 거죠. 고수익 펀드는 고위험 펀드인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럼 왜 고위험 펀드로 써야지 고수익 펀드로 쓰냐는 거예요. 리스크와 리턴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고수익 펀드로 쓰나 고위험 펀드로 쓰나 동의어가 이해되시죠? 이게 재무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바로 그걸 얘기한 게 뭡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개념에서 위험과 보상은 같다, 리스크와 리턴은 같다가 두 번째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이 부분은 성과 보상까지 좀 익스텐션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신사업이나 아주 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파트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만약에 그 사업이 성공했을 때는 잠재적인 리턴, 리워드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구조를 짜주지 않는다면은 동기 부분에서 미스매치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될 가능성은 무지 낮은데, 즉 위험성은 높은데 보상 구조는 그냥 일반 보상 구조라고 하면 이 사업의 위험성과 이 보상 구조 사이에 구조적으로 이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구조만으로도 동기 요인을 갖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와서 신사업을 해야 되는 직원에게 그냥 일반 월급 수준이 된다면은 이미 그 직원은 동기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한다면 잠재적으로 그 사업이 하기 힘든 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의 포텐셜 리워드,
리턴을 같이 구조적으로 제공을 하면 그 친구가 제대로 한번 해볼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F2는 위험과 보상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2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F3. 요거를 아시면은 사업 감각이 있으신 겁니다. 재무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 사업 감각하고 관련된 건 이 부분입니다. 모든 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비용이 있다. 대가가 따른다. 심지어 뭐에도 내 돈에도 대가가 있고 비용이 따른다. 이 개념이 철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돈, 남의 돈을 떠나서 모든 돈에는 이미 돈 자체에 비용이 있다라는 거. 그래야지 내가 이 돈을 써서 뭘 할 때 어느 정도를 해야 내가 돈값을 하는가라는 개념이 쓰잖아요. 그걸 보통 빌리는 돈 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신데 이자가 아닌 돈에도 투자받은 돈이나 아니면 자기 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개념까지 일반화해야지만 수준이 올라가는 거지 그게 일반화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 개념에는 철저하신데 그걸 익스텐션 시켜서 내 돈이나 투자받은 돈에도 비용이 따른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1이 모든 돈은 재무는 돈에 관한 것이다 하고 F2가 위험과 보상은 같다. F3 모든 돈은 비용이 따른다. 여기까지 하면은 기업 재무에서의 핵심 개념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재무적으로 보는 건 뭐겠습니까? 사업은 자본 돈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적으로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 들어간 거에 돈에 대한 비용은 하고 있는가? 그게 1차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소위 말해서 돈값은 하고 있는가? 근데 나는 돈값조차 몰라. 이자 정도만 알고 있어.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 사업하는데 돈이 쓰였다면은 그거에 대한 돈값은 얼마이고 우리는 그거를 커버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F4로 넘어가면 요거는 이제 조금 F4부터는 실용적인 의미들인데요. F4는 돈은 땡땡이 생명이다. 예, 뭐가 생명일까요? 돈은 회전이 생명이다, 흐름이 생명이다. 돈의 회전력과 돈의 흐름은 자본력을 상쇄합니다. 예, 그래서 돈의 회전력과 흐름은 여기 보시면 1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품 만들어 팔면 1회전 하면 매출 200에 이익 100인데 동기간 내에 이 자본을 가지고 4회전을 돌릴 수 있다면 산술적으로만 봐도 매출 1600에 이익 1500이 나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돈이 마진, 이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전력이, 돈의 회전력이 자본력을 상쇄하는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우리 회사에 맞는 돈의 회전력을 제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재무관리의 핵심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 보시냐면 우리 회사에, 우리 부서에 이런 일들이 돈의 회전력을 증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회전력을 방해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체크해 나가시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재무관리하고 결합된 업무 효율성을 체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품질 문제는 돈의 회전력하고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품질이 나쁘면 고객들이 물건값을 상품의 물건 대금값을 잘 지급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돈의 회전력이 느려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의 회전력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회전이 생명이다. 흐름이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5. 네. 기업 재무를 다룰 때 F5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은 결국 땡땡과 땡땡으로 말해야 한다. 네. 이익과 수익으로 말해야 한다. 네, 이겁니다. 기업은 결국 이익과 수익으로 말해야 한다.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MBA의 경영학 원론 시간 같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이익이 없다면 왜 하는 거야? 네, 주식회사가 이익이 없다면 왜 하는 거야? 주식회사에게 있어서 이익이란 어떤 의미인가? 네, 이거를 경영자나 매니저들은 항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사회단체는 양체제에 다 있습니다. 성격은 달라도. 유일하게 자본주의 체제만 있는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 체제입니다. 주식회사는 100이 들어가서 110의 가치를 창출해서 나오는 구조를 용인하는 형태입니다. 정부기관은 그렇게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100을 받아서 100을 쓰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회사에게 있어 이익이 없다면 왜 하는가? 주식회사에게 있어서 이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매니저나 경영자들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주식회사에게 있어서 이익이란 100이 들어가서 110, 120, 200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 구조는 주식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정당하게 부여받은 조직 구성체도 주식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110, 20 창출된 부가가치는 뭐냐? 그게 주식회사의 조직의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이자 사회가 인정한 가치 인정분이고 공헌한 기여분이고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주식회사가 100이 들어가서 100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핵심은 이익과 수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함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는 게 재무의 핵심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보시면 요거는 맞추실 수 있겠죠. F6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렇죠. 가치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가 숫자를 다루지만 그 숫자로 다룬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조직체나 이런 사업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기업 가치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냥 매일 손익만 다루시다 보면 너무 1차적 레벨에서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무회계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구조를 서포팅하는 체제, 표현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업 재무 전체를 다뤄서 그렇게 작지는 않아서 시간이 빠듯했는데 6개로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6개만 원장님 잠깐만 요거 자 요것만 6가지 딱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 저는 만족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같이 한번 읽는데 제가 한번 읽어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F0 사업과 재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는 거죠. F1 재무는 돈에 관한 것이다. 돈에 관한 것이라면 재무적인 것이다. 두 번째 위험과 보상은 같다. 리스크와 리턴은 같다. 그 다음에 모든 돈에는 비용이 따른다. 대가가 따른다. 네 번째 돈은 회전과 흐름이 생명이다. 기업은 결국 이익과 수익으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로 수렴된다. 이 부분만 아셔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계시나요? 네, 제가 오늘 보니까 돈은 잘 쓰는 것이 그 재무회계이다 이런 뜻이고요. 전에 그 베스트셀러 책 나온 것 중에 보면 숫자로 경영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숫자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F4인가요? 그 결국 돈은 회전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가치, 기업 가치에 귀결된다 이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상당히 우리 회원들이 그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우리 이시훈 회장님도 재무회계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상당히 그 자산을 많이 키우셨는데 저는 요즘 저도 이 자산 관리를 좀 합니다. 내 개인 자산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 그 실물 자산보다 그걸 뭐 유형자산이라고 그러나요?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위안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이제 테니스를 잘 치고 테니스 그 한번 여러분 제 실력만큼 배우려면 한 2억이 듭니다. 골프도 제가 요즘 80점대 중반을 치니까 골프도 한 3억 정도 가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영어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최영태 회장님도 최영태 대표님도 영어를 잘 하시는데 그거 자산을 따지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도 무형자산이 많은데 아마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그 브랜드로 기업 재무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인이 이어중에서 한번 마무리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그 전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원영설 대표는 잠깐